그럴 때 우린 뭘 해야 되냐, 자기 컨텐츠를 갖고 있어야 돼요. 자기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창작 활동이라는 겁니다. 창의적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느냐, 창의성은 어떻게 키울 것이냐. 창의성은요, 교육으로 키워지는 게 아닙니다. 교육을 받지 않을수록 창의성은 더 높아져요. 그러니까 제발 이제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컴퓨터에 의해서 대체가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창의성을 기를 것이냐, 바로 무협지를 읽는 겁니다. 무협지를 읽으세요. 여러분, 가슴속에요 호연지기가 길러지고요,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지금 출근하고 있거든요. 근데 드디어 좋은 위치를, 최적의 위치를 찾았어요. 차에서 찍고 싶을 때 최적의 위치를 방금 찾아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잠깐 웃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할 거냐, 4차 산업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고민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면서요. 뭐 판사, 그러니까 법조인, 그 다음에 의사, 그런 거 다 없어지는 직업이라고 하잖아요. 몇 년 뒤면 없어지는 직업에 우리 어린 아이들이 그런 직업을 지금 뭐 그런 꿈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4차 산업시대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 고민이 많이 있고 그런 책들이 무수히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린 뭘 해야 되냐, 그럼 결국은요, 자기 컨텐츠를 갖고 있어야 돼요. 자기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4차 산업 시대에만 통용되는 얘기는 아닌데요. 4차 산업 시대는 이제 기계적인 거는 정말 딱 넣으면은 자판기처럼 뭘 넣으면은 상품이 딱 나오는 그런 거는 정말 기계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인간이 더 이상 하면 안 되는 거죠. 인간은 그럼 뭘 해야 되냐, 기계가 할 수 없는 일,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일을 해야지 비로소 인간으로서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전망이 있는 직업이 되겠죠. 그런 게 뭐가 있느냐, 그러면은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창작 활동이라는 겁니다. 창의적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컴퓨터는 할 수 없잖아요. 로봇은 할 수 없는 게 창의라는 거죠. 생각을 하고, 물론 로봇도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인간이 주입해준 어떤 알고리즘에 따라서 생각을 하잖아요.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창의적인 건 못한단 말이에요, 로봇가. 그래서 뭐 예술 창작이나 그런 것들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느냐, 창의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럼 창의성은 어떻게 키울 것이냐. 여러분, 창의성은요, 교육으로 키워지는 게 아닙니다. 교육을 받지 않을수록 창의성은 더 높아져요. 그러니까 제발 이제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4차 산업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교육받고 저런 교육받고 또 교육을 받는 거죠. 그러면은 그건 어차피 컴퓨터에 의해서 대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창의성을 길러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창의성을 기를 것이냐. 자, 여러분, 창의성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무협지를 읽는 겁니다. 무협지를 읽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 가슴속에요 호연지기가 길러지고요,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대중들한테 먹히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 무협지를 이제 읽으셔야 돼요. 살기 위해서. 취미생활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이제 무협지를 읽으셔야 되는데요. 자, 그럼 어떤 무협지를 읽어야 될 것이냐. 어렵잖아요. 무협의 세계는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무협의 입문서로서 읽어야 되는 거는 단연코 뭡니까? 김용이죠, 김용. 여러분, 김용은요 정통이에요. 나머지 저는 솔직히 김용이 지은 게 아닌 무협지는 읽지 않는데요. 잘못하다가는 이게 주화인마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통 무협지를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용의 3부작 있죠. 영웅문, 이름도 멋있잖아요. 영웅문 3부작. 1부 개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개론 1부 사조 영웅문, 2부 신조 협녀, 3부 우천도령기. 요게 이제 3부작으로 되어 있고 한 권이 6권씩 되어 있어요. 여러분, 되게 두껍고요, 글씨도 빽빽해요. 그렇게 6권씩 그렇게 6권씩 3부니까 18권이 되겠죠. 그걸 읽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읽으시면은 일단 그 무협이란 세계, 강호라는 판타지 세계에 대한 개념이 정립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해서 읽어 나가는 거예요. 뭐 많이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호강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천룡팔부, 그리고 녹정기는 조금 이게 청나라 때 얘기거든요. 녹정기는 좀 그 전에 김용의 그 무협지하고는 약간 결이 달라요. 김용이 지은 건데 약간 결이 다르고, 저는 녹정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녹정기에 위소보라는 인물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 위소보도 되게 재밌는 친구예요. 되게 유쾌하고요. 부인이 8명이죠? 네, 부인이 8명인 아주 웃긴 청년이죠. 무공을 하나도 못해요. 근데 무협지의 주인공이에요.
정말 특이한 캐릭터고 위소보를 정말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주성치 영화 보셨나요? 옛날에 주성치 영화 보면은 위소보를 소재로 한 영화가 있었는데, 예, 주성치가 위소보로 나오는 거예요. 정말 딱 이거는요 싱크로율이 100%인 것 같아요. 주성치와 위소보는 아주 정말 주성치가 연기를 잘한 것도 있겠지만 정말 딱인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영웅문을 먼저 읽으신 다음에 이렇게 넓혀 나가야 되는 건데요. 자, 영웅문에 보면은 1부가 사조 영웅문에 보면은 곽정이랑 그 황용 두 사람의 얘기예요. 거기에 이제 주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강호인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동사, 서독, 남재, 북계 있잖아요. 동쪽에 그러니까 동사는 황약사죠. 황약사. 서독은 구양봉인가요? 구양봉. 남재는 제가 말했던 그 남쪽 대리국의 황제죠. 그 일왕지를 배우는 일왕지가 있는 가문이죠. 남재, 북계는 그 개봉파인데 거지들 그건데요. 개봉파. 아, 이름이 다 가물가물하네요. 아, 다시 복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저도 읽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무협이라는 그 강호는요, 동사, 서독, 남재, 북계 이렇게 있고요. 거기에 이제 뭐 짜질한 집단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강남 칠협, 그 사조 영웅문에 나오는 그 강남 칠협은요 정말 문파라고 할 수도 없는 아주 그냥 저 밑에 하수급이고요. 그런 애들도 있고, 전진 칠자 그건 도교니까, 전진교는 도교잖아요. 그래서 전진 칠자가 나오고 막 되게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구양, 신공, 구음, 진경 그런 것들이 이제 무공이 나오면서 어떤 무공이 더 높은지가 서열이 있잖아요. 다 서열이 있고, 그리고 뭐 칠성파, 청성파는 소호광호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일단 그 내공을, 그러니까 무협 세계의 그 서열을 먼저 익히고, 그 다음에 지역의 문파, 어느 지역에 무슨 문파가 있는지, 뭐 존경을 받는 소림, 무당, 양대 산맥이 있고요. 그 밑에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미파, 뭐 태산파, 화산파, 내공으로 단련된 파가 있고, 건법을 하는 파가 있고, 독을 쓰는 또 그런 또 파가 있고, 그런 건 이제 파라고 안 하고 방, 그 밑에 있잖아요. 무슨 방. 중국이나 홍콩에 보면은 방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서열을 익히고, 무협 지도를 익히고, 서열을 익히고, 인물을 알고, 그런 인물들의 관계도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본기를 다지고 나서 이제 외연을 넓히셔야죠. 외연을 넓히시고요. 저는 이제 정통 무협지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사이비 무협지는요, 이게 항상 스토리가 이런 것 같아요. 자, 주인공이 나와요. 근데 주인공이 절대 무공을 익히다가 주화인마에 빠져요. 근데 주화인마에 빠지는데 그 주화인마에 빠진 주인공을 구해내기 위해서는 뭐 어떤 젊은 여자랑 예쁜 여자랑 뭐 같이 잠을 자야 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스토리가 흘러가는 거예요. 주화인마에 빠지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이비 무협지들은요 웬만하면 그냥 주화인마에 빠지더라고요. 저도 많이 읽어본 건 아닌데 그런 일은 많이 발생하지 않는데 말이죠. 그런 거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 보시면 안 되고요. 진정한 강호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고, 그 창의성을 기를 수가 없어요. 이야기가 너무 뻔하잖아요. 아무런 철학도 없고. 그래서 그런 거는 아무리 읽으셔봤자 그 4차 산업시대를 우리가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4차 산업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무협지를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정통 무협지를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김용고를 먼저 띄십시오. 사조 영웅문부터 보십시오. 네. 그럼 거기에 온갖 천태만상 인간상이 나오고요. 인간 군상들을 보면서 또 그 나름대로 교훈을 얻을 수가 있고, 뭐 처세술 그런 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학, 동양 철학 거기 다 녹아져 있어요. 김영훈요 도교, 유교, 불교의 대가입니다.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주 재미있게 이 무협이라는 인물 속에 녹였고 그거를 재밌는 얘기로 풀어내고 있으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분을 존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마워해야 됩니다. 그런 책을 남기셨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고마워해야 되는 분입니다. 그리고 김용의 책 중에서, 무협지 중에서 가장 철학적인 책은요, 제가 볼 때는 천룡팔부입니다. 천룡팔부 보면은 다시 읽고 싶은데 저도 책을 그때 도서관에서 빌려서 봐가지고
책이 없어요. 책이 없어서 한 권 있어요. 일부 하나밖에 없는데 한번 읽고 싶어요. 천냥팔부 사가지고 읽고 싶은데 책을 안 파는 것 같더라고요. 왜 무협지를 안 파는지 모르겠어요. 어째서 무협지가 베스트셀러가 아닌지 이해할 수 없고요. 예. 왜 그 고급 양장본의 무협지는 나오지 않는 것인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4차 산업시대의 답은 무협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사랑입니다. 눌러주실 거죠? 곧 있으면 마포대교를 지납니다. 이제 이 길도 얼마 안 남았네요. 맛있다.